부등호가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 부분은 0보다 작은 영역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 해가 뭐야? x가 알파보다 크고 미안 베타보다 크고 그리고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래. 그러면은 ax제곱부터 여기 bx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고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가 부등호 반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x가 알파랑 베타 사이가 아니고 x가 알파보다 작고 작은 알파보다 작고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하면 만약에 위로 볼록인 상태 즉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상태라면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영역이 y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즉 위로 볼록이다 그래프가 라고 한다면 x가 베타보다 큰 요 영역하고 알파보다 작은 요 영역 두 개를 보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큰 영역이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돼야 된다. 이해되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몇 번 해보면 안 헷갈려. 그리고 헷갈릴 때 써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봐. 근데 안 그려줄 수 있거든. 안 그려주면 머릿속으로 안 그려주면 손으로 그려. 알겠지? 문제에서 보자.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하고 나오는데 이건 아까 내가 말한 거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뭐냐. 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얘에 해당하는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라는 요런 함수이고 얘가 이쪽에다가 쓰자. 그리고 요런 부등식을 우리가 볼 거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x축이 어떻게 그어지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는 부등식에 해는 저 부등식 뭐라는 거야? 없어요. 해 없어요? 아니에요? y값이 0보다 큰 x의 영역을 찾아보래. 다 돼요? 그렇지, 다 되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니? 293쪽 4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1번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가성립이라면 a가 즉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이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이런 상태지. 그러면은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언제나 성립이고. 자, 두 번째 케이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닿아도 즉 한 점이 0이 되는 것까지도 허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되는 것은 맞고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도 허용이야. 아예 안 만나도 뭐 오케이고 0도 허용이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 그럼 판별식이 0이 돼도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고 세 번째 케이스 이거는 이해되니? 스스로 3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하려면 a가 0보다 작고 d가 0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조금? 혹시 설명 가능하니? A가 왜 0보다 작아야 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위로 블록인데 그 X 뭐라죠 이거? X축? X축의 아래 있으니까 되는 거. 그치. 만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너가 한 말 속에
A가 0보다 작아야 하는 이유가 이미 들어있었어. 너가 맨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 위로 블록인데. 아. 그치? 아 그러네요. 이해됐지? 그치 이해됐지? 4번은 맞지? 네. 들고 들어가면 0 돼도 되니까 접해도 되는 것이고 그럼 판별식이 0이 돼도 된다. 맞죠? 네. 자 밑에 보자. 연립 2차 부등식이래. 우리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지.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어떤 거였지? 어떤 거였어? 연립 1차 부등식이랑 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왜 계속 물어보냐면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 있고 없고가 은근히 중요해. 그 저기 뭐야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은근히 중요해.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란 뭐지? 연립 2차 부등식이요? 1차 그래 2차 아 아니 1차로 할게요. 그래 1차로 해줘. 1차 부등식이 두 개 오 있는 거. 그런데 그게 한 쌍으로 묶여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두 1차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즉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가 이 하나로 묶여 있는 한 쌍의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2차 부등식도 똑같아. 내가 방금 한 말에서 1차를 2차로만 바꾸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x는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최고차항계수 둘 다 1이야. 2차 부등식 작성 가능할까? 불러주세요. 2차 부등식 최고차항계수 1이야. x제곱?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x제곱 아 아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래 x 플러스 3 그래 얘가 아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잠시만요. 좀 그려볼게요. 그래 그 자세 아주 좋아. 그려보는 자세.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 헷갈리면 알겠지? 네. 자 그려보니까 어때? 그래프가 아니고 수직선 그린 거 같은데 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네. 이렇게 되고 사이에 끼려면 요렇게 돼야 되지. 네. 그럼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 큰 큰 거? 거. 왜요? What? 야 네? 여기가 0보다 크다고? 아 y가요? 그래 그럼 y가 작아야죠. 그래 얘 이거 y는 ax 제곱 더하기 아이고 한 지우고 할걸.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네. 즉 얘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영역 그러면은 여기지. 그래서 이 사이에 낀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된 미안 나도 막 자 요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얘 작성해보자. 시아야 할 수 있어. 최고차항계수 이번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쓰고 그래. 바로 열고 그래 x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x 보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5 그래 가 아니 제가 또 그려볼게요. 그래 그래봐. 이렇게니까 잠깐만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렇지. 여기가 5 사이에 점들이 따라라락 박혀있지. 그 친구들이 얘보다 커요.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자 이렇게 됐어. 나 무슨 말 하려다가 이거 나온 거야? 그래 만약에 연립 2차 부등식이 있어가지고 네.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는데 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5 해서 얘를 표시하면 색칠, 색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표시하면 색칠, 색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디가 해라는 거야? 어디가? 1이랑 3. 그렇지. 여기가 해가 된다는 게 그냥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전혀 다를 거 없지. 그냥 2차 부등식을 풀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도 꺼내오고 2차 방정식도 꺼내오고 막 많이 했지? 네.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됐니? 그럼 문제로 만나보자. 그리고 6번은 이게 참 좀 어렵긴 한데 문제는 별로 못 풀겠다 오늘. 나는 지금 하자. 6번 일단 읽어보고 있어봐. 2차 방정식의 실증의 조건. 네? 어디 분표 어디 갔지? 저기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책상 아니 아 이구나. 이해가 되니? 아 응. 전형적인 설명이네요. 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럼 전형적인 설명으로 저하고 민주 씨를 설득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도 보고 말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보고 지나가자. 네. 어차피 또 다시 봐야 돼. 이번 한 번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보면은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뭐 있는데 두 실근이 알파벳하고 판별식을 D라고 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그냥 푸는 것도 오케이인데 얘를 여기다가 y를 딱 써주면은 2차 함수로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공부할 때 이렇게 써놓고 얘는 0 하고 풀면 뭐가 나온다고 했지? x의 값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민주야 뭐가 나온다고 했지? 저 대답해줘. 나 너무 답답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얘들아. 네. 자 좌표평면 이렇게 있지. 네. 이거 x축이지. 네. 이 x축의 점들을 보렴. 네. y 좌표가 뭐야? 옆쪽. 아니 여기 점들 쪼쪼쪼쪼 있잖아 x축 위에. 네네네. 이 친구들의 y 좌표가 뭐야? 0. 0이지. 이거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참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교점이잖아 x축이랑. 네. 이 교점이란 뭐다?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우 스페셜한 두 개의 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점은 y는 0도 만족시키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도 만족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리고 y는 0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0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요 두 함수를 모두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관계식이 되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얘를 풀면 이 그 둘 다 만족시키는 점인 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라. 이해됐지? 그래 이거 지우고 하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근의 부호를 한번 판별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에 지금 근의 부호를 판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2차 함수를 통해서 판별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A가 뭐 양수라고 치면 음수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치면 요 두 점, 이 두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좌표 평면이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요 딱으로 생겼다는 거야.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 있지. 아래로 볼록이면.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책을 보는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 더 보자. 요렇게 되어도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 맞지?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설명이 필요할까 얘들아? 왜 0보다 커야 돼? 영수. 자, 일단 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지. 우리가 복수수에 대해서 양수 음수라고 부르는 적 본 거 있어? 저. 없지. 그렇지. 복수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 근이 다 실수해야 되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지. 중근도 근 두 개라고. 근데 둘이 같은 것일 뿐이라고, 두 근이.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일단은 실수여야 되니까 근이 실수이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자, 그게 이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대. 이거는 왜 그래?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대. 왜 그래? 베타가 0보다 크면은. 자, 일단 우리 뭘 하고 있지? 두 근의 부호를 판별하고 있고 지금 케이스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이지. 자, 근데 두 근은 알파랑 베타지. 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래?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이란다. 아. 그치? 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당연히 양수지, 친구야. 자, 곱해도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일단 판별식 구할 수 있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렇지? 얘가 0보다 큰지를 또 확인하고 또 알파 베타 곱한 건 뭐니? a분의 c잖아. 얘가 0보다 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케이스 봐보자.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 자, 두 번 나누고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생겼던지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요렇게 생긴 거지. 자, 일단은 판별식 부호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부호. 판별식이요. 응. 0보다 응. 작아야 돼. 왜지? 이 그림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네?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판별식이 커야 0보다 돼. 작아야 된다고? 커야 돼. 커야 된다 또 맞지만 작거나 커야 돼. 그치 여기서 방금 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알파고 네. 여기가 베타이며 여기는 0이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즉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거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부호가 서로 달라요. 희아야, 이거 보고 있는 거 알지? 네. 두 근이 모두 음수. 부호 같잖아. 자, 두 근 더하면 이거 부호가 뭔데? 음수끼리 아, 더하면. 이게 같네요. 아, 그래서 음수끼리 더하면 부호가 음수. 그렇지. 희아야. 알파 베타는 a분의 c지. 네. 이거는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 양수. 그렇지. 오, 웬일로 대답해줬어. 너무 고맙다, 민주야. 자,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와있니?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나와있지. 자,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면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이건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중간에 y축이 껴있으면 되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대? 그거요. 음. 그러면요 서로 부호가 달라요.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 그렇지,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지.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 안 0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자, 근데 그러면 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 조건이 왜 빠졌지? 판별식을 써도 판별식 조건이 왜 빠졌지? 어차피 실근이 두 개 존재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판별식을 조건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A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서 허근이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왜 안 나왔지? 그거는 해보면 알 수 있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면은 이거인 거지.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 자, 근데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대.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대. 근데 알파 베타가 뭐였지? 우리 개수로 표현하면 얘는 곧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말과 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a랑 c랑 부호가 서로 다른 거 같은 거? 나누기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 나누기 0. 자, c를 a로 나눴어. 근데 그 결과가 0보다 작대. a랑 c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달라요. 그렇지, 다르지. 다르면 a랑 c랑 부호 다르지. 네. 그럼 a랑 c랑 곱하면 음수지. 네. 그렇지? 이거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지. 네. 그러면은 얘 양수, 네. 그리고 b 제곱은 지금 a, b, c 셋 다 실수라는 조건 박혀 있지. 네. 자,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은 이 친구 무조건 양수고 이 친구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이 전체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알파 베타만 0보다 작다면. 그래서 굳이 써놓지 않은 거야.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알겠지? 아, 이거 밑에까지 얘기할 생각하니까 힘들다. 너무 어려워요. 그치. 아니 2차 부등식이 내가 개헬이네. 진짜 이거 어떡해. 아니 뭐 언제나 함수가 제일 싫다며. 아니 이제 부등식이 제일 싫어졌어. 이거 왠지 아니? 2차 부등식이 함수 새끼들이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마. 그러면은 쟤를 보는 거를 오늘 목표로 하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오히려 쉬울 거야. 자, 그거 그 2차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겼잖아. 네. 그러면 혹시 추계 방정식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 기억나니? 쉽게 방정식. 우리 표준형으로 잘 고치잖아, 시아 씨. 아 추계 방정식이요? 그거는 꼭 알죠 저.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 네네. 근데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내가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려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정확한 거는 물어봐. 내가 유도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겼어. x 빼기
2a분의 b의 제곱에 이게 빼기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였나? 아무튼 얘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뭐 이렇게 되거든? 네. 이게 뒤에는 내가 계산해봐야 알아. 확실치가 않아. 근데 여기는 확실해. x 빼기 2a분의 b의 제곱인 것은 확실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미안하다 이거 더하기다. 자 더하기야.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얘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얘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지. 축의 방정식이 이거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말하려고 한 거야. 자, 1번 보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p야.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큰 거 맞지? 자, 그러고 나서 조건들을 봐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지? 그치? 그리고 뒤에 fp가 0보다 크다. 이거 이해되니? fp가 0보다 크다? 민주는 fp가 어딘지 한번 찍어볼까? FP. fp에 도달하면 스탑을 외쳐줘. 스탑. 아 그렇지 여기지. 나 뭐랄까 이거 같은데 아. 어쨌든 자, 물론 여기서 a는 0보다 큰 게 조건이야. 아래로 볼록이 조건이야. 자, 근데 만약에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게 무조건이잖아. 그럼 p가 여기에 있지. 그럼 fp가 반드시 여기 찍히잖아. 그러면 fp가 반드시 0보다 크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p가 p보다 크다고 나오지. 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 찍히는지 한번 또 스탑을 외쳐줘.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스탑! 여기? 네. 아니, 민주도 오케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찍히는 건 맞는데 네. 여기 찍히는 건 맞는데 왜 그렇지? 아야. 그거는 저기 꼭지점이 그래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니. 그치. 이 축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가 대칭이지. 물론 대칭이지 않은 건 인정해 그림이. 네. 근데 어쨌든 이 축의 방정식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면은 이 x 좌표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지. 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는 반드시 p보다 큰 거야. 그리고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두 근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이 반드시 p보다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2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이거지.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요. p랑 비교해서 작아 커? 작아 커? 이것은요. 응. 피가 p가 더 크지 뭘 고민하고 있어. 맞죠? p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맞죠? 자 fp는 양성수. 양수. 그렇지 여기 찍히는 거지. fp는 양수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뭐다?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지 확인할 수 있다. 자 다른 거 뭐야? 다른 거는 얘 부등호 방향. 미안. 축의 부등호 방향밖에 다른 거 없어. 이해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뭐 이런 이 정도라고 하자. 자 이게 p야. 그러면 여기 이 조건 이해되니? fp가 0보다 작다는 거.
오 왜지? 왜냐면요. 거기에요. 그치 여기지. 여기는 0보다 작잖아. 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FP는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 반드시 X축보다 밑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0보다 작다라는 것이니까 네. 만약에 FP를 그러니까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P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P는 반드시 두 근 사이에 있는 것이다. 알겠지? 자 마지막 보자. 아이고 대학 드디어 왔다. 두근이 P랑 Q 사이에 있다. 이거만 지우고 가자. 자, P랑 Q 뭐가 더 크대? Q가 더 큰 거구나.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네. 근데 두근이 모두 P랑 Q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P, 여기가 Q 이거야 되지. 근데 책을 안 봐도 네. 이거는 있을 것 같지 않니? 이거 두 개는 있을 것 같지 않니? 맞죠? 그치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얘들아.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그게 뭐야? 추계 방정식이 어떻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대? P보다 음 작다? P보다 크지. 그리고 Q보다 작지.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근데 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줄 알았어. 책에 2a분의 b가 마이너스 q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 있는 줄 알았어. 자 이거 맞는 말이니? 맞죠? 오 왜지? 부동반응. 그치 부등호 반응 바뀌고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다 얘기해봤는데 이거 이해되니? 잘? 아니요? 민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이거 많이 나오는데 아니요, 어떡해요. 저는 못해요, 이거. 저거 시켰던 거 같은데. 정준이 그래서 이거 시켰던 거 같은데. 맞아 우리 저번에 했었어. 그쵸? 그래서 근데 좀 그 복잡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욕심이 나면은 해보고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인정인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않았니? 조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아니 여기까지 아. 빨리 인정해. 여기까지.